투자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 먼저 한 줄로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중요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차세대 메모리 1D DRAM 양산 준비입니다. 1D DRAM 이름만 들으면 무슨 암호 같죠? 그런데 이 작은 반도체 하나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생소한 이름의 반도체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그날 주가가 아니라 회사가 미래를 위해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복귀해 보려고 합니다. 주가는 하루하루 출렁이지만 진짜 가치는 이런 미래 준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최근 전해진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1D DRAM이라는 차세대 제품의 초도 양산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여러 협력사들과 함께 이 제품을 만들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 그 장비를 내년 2분기쯤 공장에 들여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빨라야 내년 말쯤으로 분석됩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다음 세대 메모리를 향한 시간표를 짜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1D DRAM이 뭐냐?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DRAM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작업을 할 때 데이터를 잠깐 올려두고 빠르게 처리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메모리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DRAM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회로의 선폭, 그러니까 그 안에 그려진 길의 폭이 점점 더 좁아집니다. 1D DRAM은 그 선폭이 10에서 11나노미터 수준입니다. 지금 가장 최신으로 쓰이는 6세대 제품이 11에서 12나노 수준이니까 그보다 한 단계 더 미세해진 7세대인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안에 데이터가 다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의 폭이 좁아진다는 건 같은 넓이의 땅에 더 많은 길을 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시로 치면 같은 면적의 도로를 더 촘촘하게 놓아서 더 많은 차가 더 빠르게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한 세대 선폭을 줄이려고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단 1나노미터를 줄이는 데에도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걸 먼저 해내는 회사가 시장을 가져가니까요. 그럼 선폭이 좁아지면 뭐가 좋을까요? 두 가지가 확 좋아집니다. 첫째는 성능입니다. 길이 더 촘촘해지니 같은 공간에 더 많은 회로를 넣을 수 있고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력 효율입니다. 더 적은 전기로 같은 일을 해내니 전기를 덜 먹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이 두 가지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니까요. 더 미세한 DRAM을 먼저 만드는 회사가 인공지능 메모리 경쟁에서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1D DRAM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미래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1D DRAM은 오는 2029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9세대 HBM, 즉 HBM5V의 핵심 부품인 코어 다이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차세대 HBM을 만들려면 바로 이 1D DRAM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1D DRAM을 잘 준비해두는 게 몇 년 뒤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을 잡기 위한 밑돌을 까는 작업인 거죠. 오늘 당장의 제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코어 다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은 DRAM 여러 개를 빌딩처럼 위로 쌓아 올려서 만듭니다. 그 쌓아 올리는 한 층 한 층이 바로 DRAM이고 그 핵심 재료가 코어 다이입니다. 그러니까 1D DRAM이 차세대 HBM의 코어 다이로 쓰인다는 건 미래 인공지능 메모리라는 거대한 빌딩의 벽돌을 삼성전자가 만든다는 뜻입니다. 벽돌이 좋아야 빌딩이 튼튼하듯 이 1D DRAM의 완성도가 곧 차세대 HBM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준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약 1년 만에 글로벌 DRAM 시장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한동안 경쟁사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다시 왕좌를 탈환한 겁니다. 그런 삼성전자가 이번엔 차세대 디램까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1등을 되찾은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자리를 굳히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메모리 명가에 자존심을 건 햄보인 셈이죠.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일반 디램에서는 줄곧 1위를 지켜왔지만 정작 가장 돈이 되는 인공지능용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는 경쟁사에 한 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D 디램 준비는 바로 그 아픈 손가락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익힙니다. 차세대 HBM의 핵심 재료를 미리 확보해서 다음 라운드에서는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반 디램 1위를 넘어 인공지능 메모리에서도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큰 그림인 거죠. 다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1D 디램을 양산할 거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제품을 만들 핵심 장비들이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산 시점이 내년 말로 미뤄진 겁니다. 게다가 업계 관계자도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술 개발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좋은 그림 뒤에 이런 변수도 함께 본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소식을 단기 재료가 아니라 미래 방향으로 보셔야 합니다. 1D 디램은 내년 말에야 양산되고 그게 진가를 발휘할 HBM5E는 2029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걸 보고 내일 주가가 오를 거라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대신 삼성전자가 몇 년 뒤를 내다보고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확인하는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둘째,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체크 포인트를 챙기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입니다. 내년 2분기에서 3분기로 예정된 양산 장비 도입이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1D 디램의 수율과 성능이 안정화되는지, 그리고 올 연말께 나올 거라는 구체적인 양산 계획이 실제로 발표되는지입니다. 이런 신호가 하나씩 확인될 때마다 삼성전자의 미래 그림은 더 단단해집니다. 셋째, 기술주의 변동성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반도체 같은 기술 기업은 좋은 소식과 일정 지연 소식이 번갈아 나오면서 주가가 출렁이기 쉽습니다. 장비 개발이 늦어지거나 양산 일정이 밀리면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크게 베팅하기보다 길게 보고 분할로 접근하면서 본인이 감당할 비중을 정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1D 디램 양산 준비에 들어갔고 이건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2029년 차세대 HBM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밑돌입니다. 디램 1위를 되찾은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굳히려는 행보이기도 하고요. 다만 장비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이고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변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진짜 복귀해야 할 건 삼성전자의 오늘 주가가 아니라 이 회사가 몇 년 뒤를 위해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느냐입니다. 남들이 하루치 등락에 흔들릴 때 이 미래의 씨앗을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오늘 같은 날 장이 끝나고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몇 % 올랐나가 아니라 이 회사가 2029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1D 디램이라는 작은 반도체 하나가 그 미래를 가늠하게 해주는 하나의 단서인 거죠. 오늘 단서를 일찍 읽어내는 투자자와 그냥 흘려보내는 투자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오른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기대가 큰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변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차세대 메모리의 씨앗을 우리는 미리 주목해야 할까요? 아니면 양산이 실제로 시작되는 걸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점은 이것일 겁니다. 오늘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 차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실 그 한 가지 차이가 1년 뒤, 5년 뒤 자산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 삼성전자가 7만 원 아래로 빠졌을 때 시장은 메모리 사이클은 끝났다고 외쳤지만 단 2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22년 10월 5만 원대로 내려왔을 때도 이번엔 진짜 끝났다는 말이 도배됐지만 그 자리가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이 됐죠. 역사는 말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외칠 때 진짜 끝난 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모두가 안전하다고 박수칠 때가 진짜 위험한 자리였죠.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많아서도 아니죠. 주식으로 수익 내는 가장 큰 차이는 기준이 있는가.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오를 때 무서워서 못 사고 빠질 때 무서워서 팔고 다 끝난 뒤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십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분들은 빠질 때 조금씩 담고 회복된 뒤에 비중을 줄이시죠. 이건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그 기준이 있으신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 혼자 만드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국장에 처음 들어오신 초보 주주분들이 정말 많은데 항상 차트를 봐도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어려워하셨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했을 생각입니다. 빨간 봉, 파란 봉, 수많은 선들 봐도 모르겠으니 결국 남들 따라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게 됩니다. 사실 초보자가 매일 쏟아지는 정보를 혼자 분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기업 실적, 금리, 환율, 뉴스, 공시, 전문가도 따라가기 벅찬 정보가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이걸 혼자 공부해서 판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더욱 공감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했는데 거기서 또 주식 공부까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차트 보는 법을 배우려고 해도 시간도 체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남들 사는 거 따라 사자로 끝나고 그 결과는 대개 손실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번에 제 채널에서 주식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국내 주식 투자 기준표를 직접 공유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시장의 흐름을 그날그날 정리해서 오늘 어떤 신호가 나왔고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만든 기준표입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일하고 있을 때도 시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이 기준표를 받으시면 그 흐름을 매일 같은 기준으로 따라가셔서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감으로 하던 투자를 기준표로 직관적으로 보고하는 투자로 바꿔주고 늘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표인 셈이죠. 아이시적게 느껴지지 않게 꾸준히 보시다 보면 어느새 수익을 만드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장이라도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봐야 할 자리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과 이미 큰 비중을 운용하시는 분이 똑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투자금 규모에 맞춰 투자자분들께 각각 자료를 다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소액 투자자분께는 부담 없이 따라오실 수 있는 기준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께는 비중 조절과 분할 전략에 초점을 맞춘 자료로 같은 시장도 내 자금 규모에 맞게 해석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자금에 맞는 기준이 있느냐입니다. 그 기준을 투자금에 맞춰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의 신청 페이지 링크에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투자금 규모만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춰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각각 보내고 있습니다. 또 후기와 꿀팁이 오가는 텔레그램 공유방도 있으니 함께 들어오셔서 정보를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의 이동은 모두가 웃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 도망칠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2018년에도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고 누군가는 묵묵히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몇 년 뒤 분명하게 나뉘었죠. 지금 이 삼성전자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지나치는 분과 오늘부터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분, 1년 뒤 두 분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 그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셨다면 매일 갱신되는 이 기준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